쿠키처럼 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시간골? 공간골? 빛골? 이게 뭘까 대체? 이게 뭐냐면요, 시공간 간격이라는 요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요 용어들이 뭔지, 그리고 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지를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자, 봅시다. 시공간 정보 S가 있어요. S제곱이. 얘는 뭐라고요? 항상 언제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빼기 CT의 제곱. 즉 얘가 뭐라고요? 얘가 X축, Y축, G축, 그리고 ICT축. 뭐예요 이게? 허상 공간의 시간축. 이런 네 가지 축, 네 가지 축에 대한 그 시공간 정보는 항상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쿠키가 있습니다. 쿠키가 공을 딱 들고 있어요. 공을 싹 굴렸어요. 공이 앞으로 막 나아갑니다. 이렇게 쫙. 원래 쿠키 자리에 있었으니까 원래 공의 위치는 0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0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t도 0이에요. 이렇게. 공이 굴러가서 어느 순간 여기 딱 갔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를 쿠키는 어떻게 봐요? x는 델타 x로 보겠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공이 여기 갔어요. 이렇게. 공이 갔다는 거. 이런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쿠키 정보는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t는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델타 t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 암실이에요. 암실. 여러분, 암실에서 공 굴린 거예요. 암실에서 공 굴렸는데 여기까지 굴러갔어요. 굴러갔죠. 저기까지 굴러가서 여긴 단추를 딱 눌렀어요. 단추 삑 눌러가지고, 단추를 삑 누름과 동시에 여기에서 소리가 딱 버저가 울려요. 버저. 여기 공이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소리가, 그렇죠? 그럴 거예요. 이 소리가 전달한 정보는, 그 정보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 소리, 곱하기 소리가 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쵸?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소리가 정보를 전달해요. 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겠죠. 그게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c, 빛의 속도. 똑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똑같은 시간 동안에 빛이 날아간 거리랑 똑같은 시간 동안에 소리가 날아간 거리, 이렇게 두 가지의 우리의 물리량을 쓸 수 있어요. 그쵸? 빛의 속도가 델타 t 동안 날아간 거리, 소리의 속도가 델타 t 동안 날아간 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 있잖아요. 얘. 자, x제곱 마이너스 ct제곱. 요 놈이 있고, 그 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ct'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압축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도 항상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어떨 때? y랑 z축으로 안 움직일 때. 대부분 이런 상황이니까. 그쵸?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일정하다고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이것도 일정하다 쓸 수 있어요. ct, c 델타 t. 여기다 델타 t 집어넣고, 여기다가 델타 x 집어넣고. 자,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c 델타 t, 이놈의 제곱, 그놈 빼기, 그죠? 그놈 빼기 요 놈도 일정해요. 어차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해요. 요걸 시공간 간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여기는 이거 있죠. 이거 c 델타 t의 제곱. 그죠? 요거는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델타 t 동안 날아간 거리예요. 그런데 얘가 뭐예요? 델타 x? 델타 x 이거. 이 델타 x는요, 이만큼이거든요. 델타 x는. 이 델타 x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리가 델타 t 동안 이동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v 델타 t. 얘는 v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딱 가서 삑 버저 울린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우리가 v 델타 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v 델타 t가 있고, c 델타 t는 얘가 여기서부터 오는 시간 동안 빛이 움직인 거리예요. 그쵸? 그게 뭐라고요? c 델타 t, 그럼 제곱한 거 빼기 v 델타 t.
그럼 제곱한 거. 얘가 항상 일정해요. 근데 일정한 걸 우리가 항상 일정이라고 쓰기 그러니까 얘를 그냥 P라고 해볼게요. P제곱 이렇게. P제곱이라고 정리해볼게요. 근데 이건 간격이니까 델타 P 이렇게 써볼게요. 델타 P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봤어요. 그냥 써봤는데 그럼 써봤더니 얘가 얘보다 큰 거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왜? 아니 소리 속도가 그냥 커봤자 얘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 델타 T 있죠. 이놈의 크기는 항상 뭐보다 커요? V 델타 T보다 항상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항상 언제나 커요 이거는. 그쵸?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다? P의 제곱 있죠. 이 시간 간격 델타 P의 제곱 얘는 항상 뭐다? 이거 두 개 뺀 거니까 0보다 크다. 이런 존재들 이 시공간 간격에 대한 정보 있죠. 이 정보 불변하는 정보 그놈의 제곱이 0보다 항상 크고 시간 간격 동안 빛이 날아간 게 정보를 전달한 외계 원보다 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꼴이라고 불러요. 시간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얘네들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 시간축에 대해서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원점에. 얘가 이벤트 제로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이 사건이 뭐예요? 요거. 공이 원점에 있었다. 이렇게 갔는데 이 공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여기로 촥 이동을 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죠.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은 공은 이동을 해요. 어딘가로 이동을 할 거예요. 어딘가. 그쵸? 어딘가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어딘가 델타 X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몰라요. 그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이동했잖아요.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럼 이동한 애가 저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겠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거예요. 이 정보를 전달해 줬어요. 이벤트 1. 얘가 제로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벤트 1이랑 이벤트 제로에서 발생한 그 시간의 간격 있죠. 요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델타 T. 그쵸? 델타 T가 있고 델타 X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라고요? 항상 C 델타 T라고 하는 녀석의 요놈의 크기는 항상 뭐보다 크다? 항상 뭐보다 크다? vs 델타 T보다 항상 크다고. 이렇게. 항상 커요. 항상 크니까 여기 있는 요 정보가 이거잖아요. 이거. 얘는 반드시 빛 있죠. 요 빛이 전달한 정보 있죠. 빛이 전달한 정보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그렇다면 C 델타 T로 결정되는 이 정보, 즉 뭐예요? 델타 X가 얘가 델타 X를 여기다 딱 집어넣는데 그게 C 델타 T이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축이 이렇게 돼야죠. 1대1이 이렇게 됐을 때 요때에 델타 X 딱 집어넣었을 때 그 델타 X가 C 델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X가 C T면 돼요. 그러면 델타 X가 C 델타 T가 딱 되니까 이렇게. 요런 선이 있어요. 가상의 선이. 쫙 이렇게. 그때의 어떤 X를 딱 집어넣는데 그 X가 도달한 요 정보 있죠. 요거. 그때의 X가 전달한 요 정보 있죠. 요게 V 델타 T예요. 근데 요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커가지고 이게 빛의 속도가 되면 얘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얘가 뭐라고요? 여기가 C 델타 T라고 이렇게. 그럼 걔보다 지금 어때요? 얘보다 얘가 작잖아요. 이렇게. X가 지금 얘보다 작죠. 이렇게. 그쵸? 이게 얘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영역이 그 에어리어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안쪽에 있으면 그쵸? 이 안쪽에 있으면 얘보다 이렇게 작을 수가 있잖아요. 이 안쪽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 뭐 여기 있든 결국에 뭐예요? 여기 있을 때는 뭔가 이만큼의 속도보다 더 작은 속도로 정보가 전달된 거겠네. 그쵸?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은 여기 이벤트 2라고 해볼게요. 이벤트 2는 이만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원래 빛이라면 이 정도만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얘는 이만큼 요 정도밖에 요 정도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안쪽에 있는 거지.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거. 요 존재들. 이 안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골이라고 불러요. 시간골. 시간골 내부라고 불러요. 이렇게. 요 시간골 내부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 얘네들은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시공간의 간격을 이렇게 정의했잖아. 그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 바깥에 여기 있어봐요. 이렇게 점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델타 P의 제곱이 얘가 원래 이렇게 양수여야 되는데 이놈이 양수가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이게 음수가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시공간의 정보가 음수가 돼요. 이렇게. 이런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할 수 없냐면 P 제곱 있죠. 시공간 정보. 이 시공간 정보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얘가 C 델타 T, 그쵸? 이러면 제곱 빼기 V 델타 T인데 요 V가 만약에 C면은 이게 없어지잖아. 그죠? 얘가 0이에요. 빛의 속도를 가지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게 그 시공간 정보가 0이 되는 사건, 이것보다 더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냐면 지난 그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 물리 법칙이 두 좌표계에서 동일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빛의 속도를 넘어가면 물리 정보가 뒤틀려진다 그랬죠. 요 x는 t라고 하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x는 마이너스 ct인데 빛의 속도 거꾸로니까 거꾸로죠. 거꾸로. 얘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저렇게 전달하거나. 근데 그게 결국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기가 얘의 크기가 얘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얘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사건이 이 밖으로 넘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만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 밑에도 전부 다 요 안에서만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델타 X가 안쪽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존재할 수 있는 사건. 그거보다 바깥쪽에 있는 사건들 있죠. 요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 여기 있는 사건들. 요 바깥쪽에 있는 사건들. 요런 애들 있죠. 얘네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간골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일어날 수가 없냐? 여기서 말하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벤트 하나가 있고 여기 이벤트 하나가 있다고. 이 0과 1은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를 우리가 들여다본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쿠키가 공을 굴렸어요. 이렇게. 공 굴리기 전에 사건이 이벤트 제로. 이게 이벤트 제로고 공이 여기까지 굴러가서 그 정보를 우리가 습득한 게 이벤트 1이라고 했는데 얘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얘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도달해서 얘가 나한테 정보를 전달한 게 그게 빛의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서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두 사건이 쭉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혹은 시간의 순서에 관계없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얘랑은 인과가 있을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얘네들이. 이 빛 원뿔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벤트, 여기 이벤트, 얘 이벤트, 여기 이벤트. 이런 이벤트들은 얘네들은 전부 다 시간골 내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사건들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뭐 이런데 이런 공간골에 여기에 사건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빛의 정보로 전달될 수 있는 한계선이에요. 얘는 x는 ct니까 빛의 정보보다 바깥쪽에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쿠키가 있는데 공을 굴렸어요. 공을 드르륵 굴렸어요. 처음 원점에 있었고 시간은 제로였어요. 그 공이 스르륵 굴러가가지고 어느 순간 버저를 딱 울렸어요. 이렇게 삐 이렇게. 근데 이때의 이 버저가 나한테 도달하기도 전에 뭔가 다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이 사건을 알았단 얘기예요. 빛이 나한테 도달하기도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습득했단 얘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사건이.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이 우주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왜 일어나지 않냐?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빛의 속도를 넘어서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 빛의 속도를 넘어서 정보가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의 물리학의 원리 중에 하나인 상대성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원리.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일어난 물리 현상이랑 이쪽에서 일어난 물리 현상이
이 두 개의 물리 현상, 물리 법칙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벤트는 절대로 여기 있는 이 빛 원뿔 안에 있었던 이벤트들이랑 이어지는 이벤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공이 이렇게 굴러가서 여기 있는 버전에 삐 물려가지고 내가 그 정보를 습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뭔가 다른 애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삐 물린 거야. 그게 우리 정보로 이렇게 딱 들어온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즉 무슨 말이냐, 이 공간 축에서의 이벤트, 공간 골 안에서의 이벤트는 시간 골 내부에서의 이벤트랑 별개의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무슨 말이다? 이 시간 골 내부에 있는 어떤 이벤트 하나가 있는데 그 이벤트는 공간 골 안쪽에 있는 이 이벤트랑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별개의 사건이다. 별개. 다른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정보는 절대 인과를 가질 수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 정리. 요 CT랑 마이너스 CT, 이 정보의 한계선, 요 존재들, 이 존재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부 다 인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가 이동한다. 이 물체가 어떤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물체가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과죠. 무슨 말이냐, 한 인과 안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은 반드시 시간골 내부를 지나가야 해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고,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골 내부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골 내부를 규정하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요 라인. 얘를 우리가 빛의 한계선이라고 해서 얘를 빛골이라 부르고, 얘가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공간 정보 X, ICT, 시간 정보. 자, 이 공간 정보에서 이 시간 정보 안쪽에 존재하는 애들 있죠. 이렇게 안쪽에 존재하는 애들, 이렇게 빛원뿔 안쪽에 존재하는 애들, 이런 안쪽에 존재해서 어떤 인과가 펼쳐지는 이벤트, 어떤 인과가 펼쳐지는 대상이 이 빛원뿔 안쪽에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존재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세계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월드라인. 왜 세계선이라 부르냐? 우리의 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과의 형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에서 이 세계선을 거치지 않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세계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빛원뿔 안에서 이렇게 어떤 사건을 관찰할 때 이 사건은 반드시 이 세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세계선을 벗어났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둘의 인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별개의 사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두 세계의 존재가, 두 세계가 보는 정보의 물리 법칙이 동일해야 되는데 빛의 속도를 넘어버리면 그 물리 법칙이 동일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걸 통해서 로렌츠 변환을 유도해냈고, 그 로렌츠 변화를 통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리해봤더니 우주에 존재하는 시공간 정보라는 게 항상 일정했어요. 그 시공간 정보에 따르면 빛의 속도를 넘어선 이 공간골 안에 있는, 이 공간골 안에 있는 사건이랑 시간골, 빛의 속도를 넘어서지 않은 시간골 안에 있는 사건은 빛의 속도라는 한계선에 의해서 두 사건이 인과가 끊겨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별개의 사건이고, 반드시 인과가 있는 사건은 빛 원뿔 안에 존재하는, 시간골 내부에 존재하는 세계선을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정리했을 때 얻어낸 하나의 이런 도표, 하나의 결과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세계선은 뭐에서 존재한다? 시간골 내부에서 존재하고, 항상 이 안을 슈하게 지나간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뭐 갈릴레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뉴턴으로 정리를 해서 넘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리학적 현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논리를 발전시킨 특수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물리학적 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직관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전개했지만, 그러나 수학적으로 이걸 정리해봤더니 시공간 정보라고 하는 정보가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아냈어요. X제곱, Y제곱, Z제곱 더한 거, 그놈 더하기 CT제곱. 근데 CT제곱 그냥 더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CT제곱을 해서 그놈의 정보가 일정하다는 걸 알았고, 그 정보가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구현을 해서 그려봤는데, 그 의미는 이 두 개의
빛의 속도의 한계선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정보만 우리가 인과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의 움직임, 모든 물체의 정보의 전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인과가 있다면 세계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즉 무슨 말이다. 인과가 있는 정보의 전달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인과가 있는 정보의 전달은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이끌림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구나. 뭐가? 인과가 있는 정보의 전달. 원인과 결과가 있는 정보의 전달은 절대로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다. 만약에 빛의 속도를 넘는 뭐가 있다. 그러다는 얘기는 이 인과에서 독립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저도 압니다. 이게 굉장히 뭔가 좀 뭔데 과학 쿠키는 갑자기 영문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걸까?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이언 그린의 이 엘레건트 유니버스라고 하는 책의 그 원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브라이언 그린의 엘레건트 유니버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2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쭉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That is the speed of its motion through time slows down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Speed of it 뭔가가 물체가 속력을 가진다 움직인다면 뭔가 그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렇다면 time slows down 시간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Here's the leap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점핑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점핑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도약을 합니다. 어떤 도약을 하냐면 아인슈타인 proclaimed that all objects in the universe are always traveling through space-time at one fixed speed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선언해버렸냐면 모든 물체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항상 뭐라고? 스페이스-타임에서 단 하나의 어떤 고정된 하나의 속도로 언제나 트래블링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속도가 뭐다? That of light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빛의 속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걸 이제 번역한 번역서도 이렇게 번역을 했죠.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도약을 합니다. 어떤 도약을 했냐고요? 모든 존재, 우리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시공간 안에서 빛의 속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공간 안에서 빛의 속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간 이렇게 공간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딱 이렇게 써놔요. 딱 써놓는데 얘가 항상 뭐래요? 공간에서 항상 어떻게 움직이는 거? 탁 이렇게 C 이렇게 딱. 공간에서 이 C라고 하는 크기로 탁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요. 얘가 있는데 얘가 뭐라고? 공간에서 존재하는 이 C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올려요. 올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래프가 올라가서 탁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자, 우리는 시공간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움직임. 이렇게 번역이 돼버린 거야. 이 번역이 탁 돼버렸어. 아, 시공간에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구나. 이 빛의 속도잖아, 빛의 속도로 탁 이렇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아, 그러니까 어느 공간상에서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C인 존재는 어떻게 된다? 탁 이렇게 돼가지고 공간상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뭐가? 그럼 시간이 안 흐른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시간 0이니까 이렇게. 시간 좌표가 0이니까 안 흐른대요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쓱 올라와서 여기 탁 됐어요 이렇게. 그럼 뭐냐?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갔으면 이제 뭐예요? 공간상에서 안 움직인다 이거야. 공간상에서 안 움직이니까 이 시간이 빛의 속도로 흐른다 이렇게. 이렇게 논리가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이게 뭐라고 이게? 알 수 없는 논리다 이런 거지. 왜 알 수 없냐면 첫 번째 일단 시간이랑 이 속도라는 차원은요. 이 두 개의 차원은 다른 차원이에요. 왜 다른 차원? 이거 설명했잖아 아까 그죠? 어떤 차원? 시간은 세컨드고 빛의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인데
두 개의 차원이 다르니까 얘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다고. 뭐라고요? 얘를 쓱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모일 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모일 때 돌릴 수 있는 건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허상 공간일 때. 그때는 얘가 빛의 속도가 아니라, 이거 빛의 속도 아니에요? 빛의 속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공간 정보라고. 시공간 정보. 시공간 정보 S일 때는 얘를 이렇게 돌릴 수 있지. 그 돌린다는 행위가 뭔데? 관찰자가 시공간 정보를 어디서 보냐는 거잖아. 관찰자가 이 시공간 정보를 어디서 보냐,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거.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X, 여기가 X고, 여기가 ICT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가, 시공간 정보가 쫙 해가지고 거의 누워있어, 이렇게. S 이렇게 탁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 그럼 어떤 거예요? 그 상태는, 그 상태는 이 시공간 정보가 이런 좌표계에 속한 쿠키예요. 그 쿠키가 이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X'이군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떨어진 대상은, 그 시간의 흐름은 T'인데, 그건 우리가 CT'I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군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X'의 제곱 플러스 ICT의 제곱 있죠. 요거 ICT'의 제곱. 이게 항상 S의 제곱이다라고 나오는 것 뿐이라고요, 이게. 이 정보, 이 시공간 정보, 허상 공간을 포함한 시공간 정보가 일정하다는 거지. 얘를 막 돌린다고, 이게 막 공간에서의 속도가 빛의 속도, 시간에서의 속도가 빛의 속도, 이게 아니라고. 논리가 수학으로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안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특성 대성을 공부한 이 무수한 전공자들이 이제 봤어요. 딱 보니까 이상한데?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브라이언 그린한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 같은 권위 있는 분이 이 글을 써놓은 이 글을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배웠던 뭔가 우리의 상식이랑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뭐 특성대성 이런 배워봤으면 이거 보고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뭘 다냐, 브라이언 그린 정도 된 사람이 절대 이거를 몰랐을 리 없다고. 그러니까 브라이언 그린은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 비유를 한 거지. 비유를 쉽게. 봤더니 뭐래요, 이제? 이 주석이에요, 주석. 얼마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했으면 주석을 달아놨겠냐고. 이 개정판에서 주석을 달았어. 보니까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이 독자들을 위해서, We know that from the space-time position 4벡터 나오죠? 4개의 성분을 가진 벡터. 뭐예요? 그게 X는 CT, X1, X2, X 이렇게 나오잖아요. X1, X2, X는 XY 대상 똑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저 X1, X2, X3는 다 직교한 애들이야. 다 직교한 애들이고, 3개의 공간 좌표랑 하나에 뭐가 있어? CT가 있잖아요. CT가 다 이렇게. 그 4벡터 U가, 여기 U 보이죠? U. 요 U가 새로운 속도의 정의인 타우 오버 dx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타우라고 하는 거는 where tau is the proper time defined by d tau 스퀘어는 dt 제곱 마이너스 c2 바텀 스퀘어 dx1 제곱 dx2 제곱 dx3 제곱 이렇게 되잖아. 얘기가 이 타우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정의한 거예요. 새로운 거. 이 타우는 뭐냐면 아까 그 변하지 않는 그게 있다 했잖아. 시공간 정보라고 있잖아. 시공간 정보. 그 시공간 정보에 대한 서술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 시공간 정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속도를 표현하고자 만들어낸, 브라이언 그린이 만들어낸 이 개념이라고 해요. 타우라는 개념이. 그래서 브라이언 그린이 말한, 왜냐면 브라이언 그린이 써놨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말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브라이언 그린 이렇게 얘기한 거야. 4가지 벡터 성분을 지니고 있는 X, Y, Z 그리고 CT라고 하는 그런 4가지 성분을 지니는 어떤 이 공간상의 정보가 있는데, 공간상에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움직입니다. 뭐 지맘대로 움직이겠죠. 어떻게든 뭐 움직이는데, 그 정보가 시공간 4가지 벡터, 그러니까 시공간 정보 상에서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속도를 또 얘기를 했으니까 막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학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석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쭉 하니까 결국에는 4벡터가 4가지의 벡터가, 그러니까 X, Y, Z 공간 벡터와
시간까지 포함한 그 네 가지 4차원 시공간은 빛의 속도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결론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얘를 이렇게 넘겨서 시간이 빛의 속도로 간다 라고 하는 논리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후기였습니다.